S는 영어 단어 susceptible의 약자예요. 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인 사람이에요. 그 한편 I는 infected거든요. 병에 걸린 사람. SIR 모형은 I 상태에서 다음에 R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가정해요. 코로나라는 게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 환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되잖아요.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. 감염을 당한 다음에 나은 사람, 그 사람 한동안은 걸리지 않잖아요. 그 상태를 가정한 게 SIR 모형이에요. 그래서 요즘에는 뭐 SIR에 뭐 백신을 맞은 경우, 뭐 아니면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넣기도 하더라고요. 그 잠복기가 있는 모형을 E라는 상태로 불러서 그건 SEIR 모형이 돼요. 그래서 S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감염병을 옮기면 곧바로 감염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병원균은 감염은 됐는데 아직은 감염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. 잠복기죠, 말씀하신. 그걸 허락한 게 SEIR 모형이에요.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동시에 몇 명까지 추가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코로나라는 것들이 우리 인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걸 묘사하는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컴퓨터는 그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코로나가 퍼지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컴퓨터에겐 그게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묘사하는 언어입니다. 그러면 그 콜렉트된 데이터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제 막 이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.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의 감염자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한 명의 감염자가 3명씩의 감염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1명이었다가 나중에는 3명이었다가 다음엔 9명이 됐다가 9명이 27명이 될 건데, 근데 그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죠. 그래서 특정한 임계 수치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감염자가 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인구 집단 단위에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쉬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것 중에 일환이 그 재생산 지수라는 겁니다. 지금은 한 명에 전염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을 퍼뜨리고 있는가. 그래서 그게 1보다 굉장히 크면 엄청 빨리 퍼져나가고 있구나. 아니면 1에 가까우면 이제 좀 수그러들었구나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. 근데 SIR 모형이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. 현실에선 I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거리가 다 다를 수도 있고, 예를 들어 뭐 서울의 강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강북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감염시킬 확률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감염시킬 확률보다 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각각의 인구 집단 내는 아는 SIR 모형으로 기술하고 인구 집단 사이에 교통, 왕래가 있다라는 걸 허락하는 모형들도 있어요. 근데 현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모형도 점점 복잡해지고는 있지만,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넣은 모형을 만들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.